자, 너의 췌장이 먹고 싶어. 이제 되네. 감독은 호러 영재. 감독은 감독이 아까 이름이 뭐였더라? 감독 이름이 뭐지? 감독 이름 잠깐만 있어요. 감독 이름이 츠키카와 쇼입니다. 츠키카와 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너의 췌장을 먹고 싶습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다시 쓸게요. 잠깐만요. 어, 제목 대비 좀 그게 좀 맞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감독 이름은 츠키카와 쇼라는 건데 요거를 한자로 바꾸면은 월천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월천상. 월천상 츠키가와 쇼입니다. 츠키가와 쇼. 이게 괜찮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인데 내가 일단은 첫 번째로 줄거리부터 읽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목 좀 이렇게 짓지 말았으면, 진짜 제목 좀 이렇게 짓지 말았으면,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일본어 발음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어 발음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원제가 키미노 제 뭐야 췌장인가 저게 췌장 오 타게다이인가요? 영어 원제는 Let me eat your pancreas인가? 아무튼 요게 이제 타베타인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군노 췌장 오 다메타이. 네, 일본어를 잘 몰라서. 자,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죠. 제목 좀 이렇게 안 지었으면 좋겠다. 너는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나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스스로 외톨이로 만드는 나. 학교 최고의 인기인 그녀. 어느 날 우연히 준 공병문고를 통해 나는 그녀와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다. 너 말이야 정말 죽어. 응 죽어. 그날 이후 너의 무언가가 조금씩 내게로 옮겨오고 있다. 이게 소설 원작이랍니다. 소설 원작의 영화고 그 제목이 좀 끔찍한데 그냥 연애 영화입니다. 연애하고 멜로 영화고 그 다만 다른 멜로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진우 안녕?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어 고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인지 싶어요 아마. 고등학생 둘이 이제 연애하는 만화인데 연애하는 영화인데 어 너 봤어 이거? 이게 그 일단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은 방송을 보지 마세요. 항상 말하지만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게 남주인공이 어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선생인데 옛날에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그 고등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도서관 정리를 하는 이제 놈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되게 내성적이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자존감 없고 부끄럽고 아무튼 그런 남자애가 그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애의 관심을 받아서 서로 만나게 된다라는 이제 전형적인 남자들의 연애 판타지를 반영하고 있고, 네, 전형적인 그런 판타지를 반영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제 십동물의 전개를 따라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렇지는 그 정도로 막 수준 낮진 않았었습니다. 영화는 잘 만들었어요. 원작 소설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는 뭐 그럭저럭 볼만한 그런 영화였고,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남을 이해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어 호텔에 가서 잠도 자보고 아무튼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요 영화에서 즐거운 게 아니라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여자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데 이자의 병이 있어요. 이자. 우리말로는 이자라 그러죠. 그죠? 그 영어로 한자로는 이제 췌장이라 그러는데 이자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1년도 못 산다라는 그런 그 작품 그 영화 시작 시점에서 그런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반 애들이 전부 다 모르고 있는데 요 주인공 남자애가 우연스럽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여자애가 이제 남자애한테 이제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남자애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여자한테 관심을 보이게 되고 그런 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스포일러 하지 마. 안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근데 마지막에는 여자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그 잘 만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자 건강이 안 좋아져요. 여자 주인공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뭐 퇴원하고 잠깐 퇴원하는데 그때 이제 여자의 소원이었던 벚꽃을 보러 가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북해도에 있는 뭐 큰 벚꽃나무였나 아무튼 그게 그 시점까지 그 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보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자가 그 주변에서 있던 이제 그 묻지마 살인을 당해서 아무튼 죽고 뭐 그다음에 뭐 그 뒤에 또 좀 마무리되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영화입니다. 뭐 그런 스토리를 제가 구질구질하게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아무튼 근데 제가 이걸 좋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은 이런 영화를 되게 잘 만들어요. 일본은 요런 식의 멜로 영화를 되게 잘 만듭니다. 십덕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십덕물이 아니고 조금 그런 냄새가 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영화를 생각했으면 되게 나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진 않았었고 어 되게 잘 만드는 편이고 왜 유명한 영화들 많잖아요. 세상을 죽으시면 사랑을 외치다 그다음에 러브레터 이런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들 같은 그런 영화인데 단지 이제 소재가 남자의 여자이고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들이고 뭐 그래서 예, 뭐 구조는 비슷한데 조금 이제 안에 전개 양상이 조금 더 밝고 활발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일본이 이런 영화를 되게 잘 만들기 때문인데 그런 비슷한 영화예요. 그런 비슷한 영화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 많이 봐왔다 그런 분들은 되게 식상하실 거고 그런 영화를 저처럼 이제 많이 보지 않았다라는 분들은 아마 처음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되게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영화고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내가 일본이 이런 영화를 잘 만든다는 얘기를 한 게 뭐 때문이냐면은 잠깐만요. 한국은 이런 영화를 되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멜로 영화들은 10중 8구 다 이제 심파극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연애하고 전부 다 사랑하고 전부 다 잘 되고 일일 드라마처럼 첫째는 변호사, 둘째는 의사, 셋째는 기자 뭐 그런 셋째 아들은 기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연애 잘 되고 그다음에 서울 한복판에서 2층 주택을 갖고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심파극 전개로 빠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CJ에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데 억지 감동을 주는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데 CJ식 감성 영화들은 이런 영화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마 영화를 보시고 나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좀 몇 개 대조해서 보시면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요 영화를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잘 못 만드는데 얘들은 잘 만들더라. 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그래 씨발 임을 위한 행진곡 힘을 위한 행진곡 그것도 씨발 심파극으로 끝났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5.18이잖아. 5.18인데 그 좋은 소재를 갖고 심파극으로 끝냈다니까. 미쳤다니까요 사람들이. 연애가 그렇게 즐거운 거면 씨발 애도 잘 낳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출산율은 제저를 찍고 있고 아무튼 그래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든 영화고 다만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제목 좀 이따위로 짓지 않았으면
사람들의 평이 훨씬 좋아졌을 텐데, 이게 그 너의 췌장을 보고 싶어라는 말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요, 영화 안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간이 안 좋잖아. 그럼 다른 동물의 간을 먹으면은 자기 간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속설을 얘기하면서 이제 췌장을 먹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이제 네가 내 췌장을 먹으면 내가 죽은 뒤에도 네가 날 영원히 기억할 거잖아, 아니면 내가 너한테 살아 있을 수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바뀌어서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대사예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누군가는 이제 박근혜가 울면서 했던 연설이 마음속에 남아서 평생 그 안에서 박근혜가 살아있게 될 것처럼 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말도 영화에서는 되게 의미 있고, 그리고 영화의 영화의 어쩌면 주제는 아니고 아무튼 영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노노의 핵심은 인의 인의라든, 그러니까 노노라는 책의 핵심이 인의인 것처럼, 아니면 도덕경하고 장자에서 나오는 그 장자에서 설파하고 싶은 철학의 핵심이 바로 도라는 것처럼, 도나 정치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의 주장을 먹고 싶어라는 영화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너의 주장을 먹고 싶어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도라고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너의 주장을 먹고 싶어라는 말은 좀 어감이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의미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게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아, 이건 이런 의미로 썼구나라고 분명히 우리가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너의 주장을 먹고 싶어라는 제목 자체가 워낙 좀 그렇기 때문에, 어감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다스팔팀이 처음 들어서 이 무슨 호러영화 같은 제목이란 말인가 라고 얘기한 것처럼 좀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고백이나 아니면은 죽음이나 뭐 그런 좀 그 상징적인 제목을 뒀으면 영화의 내용은 그러니까 내용이 제목에 반영되는 건 조금 퇴색됐을지 몰라도 훨씬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의 영화로 남았을 텐데, 그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라고 영화 제목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영화는 좋았지만은 제목을 왜 이따위로 지었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제목 때문에 영화도 별로였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나쁜 그런 참상을 낳았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 뭔가 얘기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는 좀 많이 갈립니다. 갈리는데, 그런데 이제 대체로 8점, 9점 요런 점수들이 많은데, 10점은 뭐 사람들이 영화를 잘 봤으니까 하면 그게 좋겠죠, 그죠? 근데 7점도 많고요. 근데 1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1점. 1점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아마 영화를 좀 공정하게 평가한 건 아니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지 마세요. 그 이렇게 평가할 분들은 애초에 괜히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리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재밌게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 공정하게 평가하는 거는 이제 6점, 7점 사이 아니면 8점 정도까지도 저는 상당히 이제 공정하고 괜찮은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평론가들이 기자 평론가들의 평가가 평균이 5.29입니다. 5.29. 대체로 이제 7점, 5점, 6점 사이에 이렇게 평가를 줬는데, 예를 들면 이제 7점 준 김현수라는 사람은 90년대에서 돌아온 도서관 사랑이라는 평가를 했고, 5점 준 이주연이라는 사람은 순수하게 진지해서 나도 몰래 울었다 라는 얘기도 했는데, 뭐 좋아요. 다 좋은 평가고 그럭저럭 이제 납득할 만하고 그리고 참고할 만한 평가인데, 근데 이용철이라는 새끼가 1점을 줬습니다. 네가 뭘 먹든 날 구토할 테니까 라고 그러니까 1점을 줬는데, 이거는 좀 뭐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런 그냥 불의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평론가로서의 자질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직업이잖아. 직업이고 그다음 돈 받고 쓰는 거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부당한 평가가 아닌가 나 싶어요. 나 같으면은 나는 이 영화에서 8점이나 9점 내외를 주고 싶은데 잘 만든 영화니까 괜찮은 영화였어요. 무난하고 그리고 잘 이어지고 스토리도 잘 이어지고 그리고 산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잔잔하고 좋아요. 그래서 8점이나 9점 주고 싶은데 1점 깎아서 제목 때문에 네, 제목 때문에 1점 깎아서 이제 7점이나 8점 정도가 적합한 그런 점수가 아닌가 난 생각이 들어요. 평론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 아무튼 뭐 이용철이라는 놈을 내가 이름을 처음 보기 때문에 다른 영화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서 유독 그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요 영화에서 단순한 그런 연애가 아니라 단순한 연애나 아니면 단순한 심파극이 아니라 요 영화 자체만의 이제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여자 주인공의 죽음인데, 여자 주인공은 물론 마지막에 칼 맞아 죽긴 하거든요. 칼 맞아 죽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칼 맞아 죽기 전까지도 항상 이제 죽음이라는 그 주제가 영화 전반을 계속 휩쓸고 있어요. 그게 여자 주인공이 그 뭐죠? 그 췌장 때문에 이자에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년도 못 사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난 중대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그런 늙은이 같은 얘기도 하고, 아니면 넌 내가 산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지 네가 산다는 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하고. 평론가가 평점을 짜게 줘야 될 장한다고요? 그거는 쓰레기 같은 생각이지. 그쵸, 평론가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쓰레기 같은 생각이죠. 좋은 영화를 좋은 영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호부 효용도 안 돼. 21세기인데. 아무튼 그런 그 여주인공의 그 시한부 인생으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진지한 성격으로 나오고 그리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성격으로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어 소통하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점점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소재를 뭐 진부하지만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란 건 되게 진부하잖아요. 너의 골수를 먹고 싶어 그런 것처럼, 너는 내 골수 그런 것처럼 좀 진부한 소재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걸 잘 살려서 고등학생들 수준에 맞는 고등학생들 수준에 맞고 고등학생들이 할 법한 얘기를, 조금 수준 있는 고등학생들이 할 만한 얘기를 잘 풀어내서 영화 그 너의 추상을 먹고 싶어라는 영화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점이나 9점이 적합하다고 했던 거고, 다만 이제 제목 때문에 1점 까서 7점이나 8점 정도가 괜찮은 평가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좋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구글 무비에서는 1,700원에 팝니다. 1,700원. 1,700원이면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비싼 돈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 그렇습니다. 어, 끝. 30 먹은 평론가는 그런 거에 마음이 안 움직여. 그럼 나이를 허쳐먹은 거지 뭐.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평론가들이 뭐 5점, 6점, 7점 이렇게 준 것도 저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재가 진부했으니까, 소재가 좀 조금 진부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주는 것도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전 조금 더 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건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영화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